안녕하세요, 하모입니다. 오늘은 후지필름 인스탁스에서 출시되었던 즉석 카메라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미니99라는 카메라예요. 주요 특징부터 보면 미니99는 측면에 있는 컬러 모드 다이얼을 돌려 색상 필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 이외에 페이드 그린, 웜톤, 라이트 블루, 소프트 마젠타, 세피아, 라이트릭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옆에 다이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걸로는 5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다이얼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 이 색감들이 마치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폴라로이드의 아날로그 감성은 그대로 가져간 그런 특징의 즉석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용해보느라 박스를 뜯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열면 카메라가 포장지에 감싸져 있고 그 밑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언어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두꺼운데 한국어는 몇 장 되지 않아요. 박스 양 옆으로는 구성품이 차곡차곡 들어있는데 배터리 충전기와 USB-C 타입 케이블, 삼각대 연결용 베이스 그립, 그리고 숄더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색상은 매트한 블랙 컬러 하나로만 나왔고 재질은 가죽 텍스처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기존 필름 카메라들과 비슷한 견고함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클래식해서 질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기본템입니다. 배터리는 카메라 안에 하나 들어있고요. 충전식으로 USB-C 타입 케이블을 사용해서 충전해주면 돼요.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만 충전해주면 100장은 거뜬히 찍을 수 있더라고요. 배터리를 넣어줄게요. 보시면 이 창이 모드 표시 등인데 배터리 잔량은 여기 표시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쓰시다가 충전해 주시면 돼요. 이제 필름을 넣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면이 필름 도어고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서 밀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안쪽에서 빛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빛이 필터의 색을 만들어주는 LED예요. 필터를 선택하고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에 해당되는 색상의 LED가 점등되면서 이 빛이 필름에 노출되며 색이 입혀지는 방식이에요.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 팩에 10장의 필름이 들어있어요. 보면 여기 노란색 표시가 있고 카메라 안쪽에도 표시가 똑같이 있어요. 이걸 맞춰지게 넣어준 후 닫으면 보호 필름이 한 장 나오게 되고 이제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필름 잔량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렌즈 위쪽을 보시면 기본 눈금이 오프에 맞춰져 있는데 렌즈 다이얼을 숫자가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전원이 켜지게 돼요. 만약에 찍다가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 렌즈가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손으로 돌려서 닫아줘야 해요. 그리고 아까 렌즈 옆에 있던 숫자들을 볼게요. 피사체 거리에 따라 렌즈 다이얼을 돌려 3단계로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0.3에서 0.6m는 매크로 모드로 주로 셀카나 근접한 거리에서 사용했고요. 0.6에서 3m인 표준 모드는 인물이나 멀지 않은 실내를 찍을 때 사용했어요. 3m 이상은 풍경 찍을 때 사용했어요. 이렇게 거리별로 맞춰서 찍었을 때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와서 플래시, 뷰파인더, 첫 번째 셔터 버튼, 그리고 두 번째 셔터 버튼이 밝기 다이얼 안쪽에 있어요. 가로로 찍을 때 더 편하게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셀프 타이머 램프가 있어요. 이제 렌즈 앞을 보면 빛감지 센서가 있고요. 옆에는 비네트 효과를 줄 수 있는 수동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밀어서 키면 블레이드가 나오면서 비네트 모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 봤을 때는 비네티 효과를 따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뷰파인더로 보는 창과 렌즈로 보이는 창이 독립된 구조라 이런 뷰파인더는 실제 색감과 구도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른 폴라로이드 카메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네트를 전에 켜놓고 썼다가 이후에 깜빡하고 그대로 찍어버려 의도치 않게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폴라로이드 한 장이 1,000원 정도로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아껴 찍어야 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다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동 스위치는 항상 사용 후 바로 꺼주는 게 좋아요. 뒷면으로 와서 이 뷰파인더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게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네팅 효과를 미리 볼 수 없는 것처럼 미니99의 포인트인 컬러 필터나 밝기 효과도 뷰파인더로 미리 볼 수 없어요. 그 대신 이 모드 표시 등에서는 미리 색상 필터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뜨고요. 다만 밝기는 또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뒤로 한번 맞추고 봤을 때 뜨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생기는데 밝기 다이얼은 기본으로 맞춰놨다고 해도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카메라를 잡으면서 이렇게 쉽게 밀려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찍기 전에 원하는 밝기로 항상 잘 세팅되어 있는지 신경 써줘야 해요. 이제 이 버튼들을 설명드릴게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실내 모드, 스포츠 모드, 이중 노출, 장노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셀프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리고 셔터 버튼을 눌러서 찍으면 총 10초 동안 이 밑에 램프에서 불이 들어오는데 처음 7초 동안은 불이 켜져 있다가 남은 3초 동안 깜빡깜빡깜빡하다 찰칵 찍히게 돼요. 그리고 플래시 버튼을 한번 누르면 강제 발광, 그 다음 정목 보정, 발광 금지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려웠던 게 각 촬영 모드, 초점거리별로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용 설명서를 꼭 읽으시고 이해하신 후 사용하시면 훨씬 적응이 빠르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과 레시피들을 보여드릴게요. 필터 없이 찍어보았을 때는 기본 색감 그대로 표현되었고 폴라로이드만의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같이 잘 담겼어요. 날이 밝을 땐 괜찮은데 흐리거나 어두운 실내에서는 확실히 플래시를 터뜨려야 흔들리지 않고 선명한 사진이 나왔어요. 멀리 있는 곳까지 선명하게 나오도록 초점거리를 풍경 모드로 찍어봤어요. 이 사진은 한 단계 밝은 L로 찍었을 때예요. 장소나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단계만 밝아져도 기본 밝기와는 차이가 났어요. 밝기를 D로 찍었을 때는 어두워지면서 하늘과 나무의 색감이 진하게 표현되었어요. 어두운 실내에서 트리를 찍어봤는데 플래시를 터뜨리면 전구의 느낌이 잘 담기지 않을 것 같아서 플래시는 발광 금지로 설정하고 밝기는 L+로 찍었어요. 이것도 실내에서 찍었고 이번에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밝기는 D, 비네트 효과도 주었더니 깊이감 있게 찍혔어요. 이건 처음 찍었던 사진이 단조로워 보여서 비네트와 웜톤 필터로 찍어봤는데 전보다 가득 차 보이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은 페이드 그린 필터로 설정했고요. 해가 넘어가기 바로 전이라 어두워서 밝기는 L로 하고 플래시는 끄고 찍어봤어요. 배경이나 대상을 비슷한 색감의 필터로 맞춰 찍으니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한 톤이 나왔어요. 페이드 그린, 밝기는 기본,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빛바랜 녹색의 빈티지한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찍게 되더라고요. 이건 약간 해지는 시간대라 그냥 찍으면 사진이 흔들릴 것 같아서 플래시를 켜고 밝기를 D로 설정해주니 색이 선명하고 진하게 잡혔어요. 보통 사진 찍을 때 밝은 날 야외에서는 플래시를 안 써도 되지만 약간이라도 어둡거나 실내에서는 플래시를 터뜨리는 걸 추천해요. 장미공원에 들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장미와 비슷한 색감의 웜톤 필터로 찍어주니 부드럽게 표현되었어요. 붉은 벽돌의 담장 아래에서 웜톤 필터와 플래시를 켜고 친구를 찍어봤는데 아까 페이드 그린 필터와는 다른 분위기의 따뜻함이 담겼어요. 카페에서 어느 정도 빛이 있었지만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 플래시를 켜고 찍었어요. 라이트 블루 필터로 설정했고 밝기는 필터 이름처럼 라이트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L로 찍어봤어요. 실내여서 플래시는 켜주었고요. 기본 필터로 찍어도 잘 나왔을 것 같지만 라이트 블루 필터로 찍으니 더 특별한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파란색 의자를 라이트 블루 필터로 비슷한 색감끼리 묶어봤고요. 이전에는 청량한 느낌으로 찍었다면 이번에는 밝기를 뒤로 낮춰서 무게감 있게 찍어봤어요. 이번에는 소프트 마젠타 필터로 한 단계 밝게 플래시를 끼고 찍어봤어요. 웜톤과는 다른 느낌의 불그스레하면서도 오묘한 색감이 나왔어요. 잔잔하게 깔렸던 구름도 필터 효과로 한층 더 분위기 있어 보여요. 세피아 필터로 설정하고 플래시와 밝기는 뒤 비네팅으로 강조하는 효과도 줘봤어요. 7, 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빛바랜 색감의 사진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라이트릭 필터를 사용했고요. 플래시를 터뜨리고 밝기는 뒤로 찍었어요. 빛이 새는 듯한 효과를 주어 드라마틱한 사진을 만들어주는 필터인데 색다른 느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필터인 것 같아요. 빛샘 효과는 LED에서 빛이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랜덤으로 나타나요. 실내 모드는 슬로우 셔터를 사용해 저조도 환경에서 배경을 밝게 만들어주는 모드예요. 플래시가 강제 발광되며 찍히고 일반 플래시 모드와 비교해보면 조명빛이 더 담겨서 밝고 따뜻해 보이는 사진이 나왔어요. 스포츠 모드로는 셔터 속도를 높여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걸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찍어봤는데 플래시가 자동으로 터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흔들림 없이 담아냈어요. 육교 위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벌브 모드로 찍으려다가 처음에 설정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바로 망한 사진이 나왔어요. 벌브 모드를 찍으며 알게 된 건데 밝기는 기본으로 맞춰야 발광 금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플래시가 터져서 저처럼 망한 사진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벌브 모드에서 기본 밝기와 기본 필터, 발광 금지로 설정하고 4.5초 동안 셔터를 눌러줬어요. 5초 이상 길어지게 되면 빛의 궤적이 너무 늘어져서 오히려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레시피가 꼭 정답은 아니라서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 취향에 맞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중 노출 모드로 찍어봤는데요. 셔터를 2번 누르면 2개의 샷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져요. 처음엔 꽃을 찍고 두 번째는 강아지를 찍었는데 강아지가 꽃밭 위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듯한 사진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처음은 꽃을 먼저 찍고 두 번째는 인물의 플래시를 터뜨렸더니 2개의 사진이 겹쳐지며 몽환적인 느낌으로 찍혔어요. 밝은 곳보다 어두운 면적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더 진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엔 인물만 2번 찍어봤는데 밤에 플래시를 터뜨리며 찍었더니 어두운 배경에서는 피사체가 선명하게 담기며 마치 2명이 있는 듯한 사진이 나왔어요. 셀프 타이머로 설정하고 찍어본 사진이에요. 최대한 팔을 뻗고 찍었을 때 이 정도 거리로 찍히고요. 아쉬운 점이 셀카 거울이 없어서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셀카용으로는 만족스럽게 찍기엔 힘들 것 같고 그 대신 친구와 같이 찍을 때 삼각대나 적당한 곳에 올려두고 셀프 타이머 모드를 이용하는 게 유용했어요. 기능과 필터를 사용한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미니99는 기존 인스탁스 미니 시리즈보다 다양한 기능과 창의적인 옵션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카메라여서 기능을 하나씩 활용하며 촬영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프리뷰 기능이 없어 결과를 바로 확인하지 못해 예상이 어려웠지만
점점 사진이 인화되는 순간이 기다려지는 게 바로 즉석 카메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찍힌 사진은 즉석에서 바로 인화되며 친구와 함께 찍었다면 그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나눌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게 돼요.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기능이 약간 복잡한 편이었어요. 카메라는 간단할수록 좋다는 생각인데 미니99는 초점거리나 기능별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처음엔 다소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기능을 잘 활용하면 더 퀄리티 높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고 저도 점차 그 점을 익히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어요.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하며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니99가 하이엔드급 카메라이다 보니 카메라를 좋아하는 분에게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여러 기능을 사용해보며 감각적이면서 창의적인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폴라로이드로 찍을 때 실패 없는 사진을 위해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도에 대해서인데요. 이런 즉석 카메라들은 실상식 뷰파인더로 렌즈가 보는 위치와 파인더의 위치가 달라 시각 차이가 생겨요. 이건 가까워질수록 현상이 심해지는데요. 먼저 이 사진을 보면 뷰파인더로 봤을 때 피사체를 가운데로 맞췄는데 현상된 사진을 보니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오버해서 가까운 거리로 예를 들어 보자면 피사체를 가운데로 맞췄다고 해서 봤는데 이 정도로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미니99는 매크로 모드에서 시차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살짝 조정됐지만 렌즈가 완벽하게 교정해주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틀어진 게 보이죠. 사실 사진을 정중앙에 맞추려고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더 여유를 가지고 찍을 수 있게 해줘요. 찍더라도 뷰파인더가 아닌 렌즈가 피사체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해요. 이건 미니99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렌즈를 풍경 모드로 맞췄을 때 뷰파인더보다 화각이 더 넓게 찍혀 나와요. 그래서 뷰파인더로는 안 보였던 난간이 찍혔어요. 찍을 때 화각을 좀 더 여유 두고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역광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실루엣 샷으로 찍는다면 괜찮지만 실제 밝기가 이 정도인 창가 주변을 찍었더니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나왔어요. 너무 차이가 나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세 번째, 수직 수평 굳이 맞추지 않기예요. 뷰파인더 기준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 수평을 맞춘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번째, 빛 과하게 담지 않기입니다. 이렇게 거울샷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면 빛이 반사돼서 까맣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해를 찍어도 동일하게 날아가니 이런 샷은 피하는 게 좋아요. 결론은 역광이나 수직 수평, 정 가운데를 맞춰 찍는 건 폴라로이드와 맞지 않다입니다. 약간의 치우침은 감안하고 찍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찍거나 아니면 아예 삐뚤게 이게 마치 감성샷인 듯 찍는 게 나아요. 마지막으로 꿀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 쓴 필름집을 활용해서 간단한 액자를 만들 수 있어요. 필름집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 있는데 살짝 들어서 보면 필름이 나오던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찍었던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이렇게 맞춤 액자가 돼요. 두 번째, 카메라를 소품으로 활용하기. 클래식한 디자인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활용해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인물만 찍으면 심심하거나 부담스러워서 어색할 수 있는 상황에 폴라로이드로 설정샷을 찍어보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어플로 스캔하기입니다. 인스탁스업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폴라로이드로 찍었던 사진을 스캔할 수 있어요.
어플을 열고 스캔을 눌러준 후 반사되는 빛이 나오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면서 사진을 화면에 맞춰줄게요.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캔이 돼요.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왜곡 보정으로 들어가서 양 모서리를 수동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스캔이 떠져요. 화질 수정으로 어느 정도 보정도 할 수 있고 정보 편집으로 날짜나 위치, 카테고리도 남길 수 있어요. 궤를 누르고 찍었던 사진들은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진은 이미지 저장이 가능해 제가 영상에서 사용했던 자료처럼 쓰실 수 있어요. 따로 앨범을 만들어서 사진 정리도 할 수 있고요. 인스탁스 데이즈에서는 스캔한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상으로 미니 구구를 몇 달 동안 써보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잘 맞는 카메라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자기기 리뷰는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